안녕하세요, 리모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건물을 하나 그려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정면에 보이는 건물 위주로 그리다 보니까 수평선, 수직선,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선들 위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약간 기울어져 있는 대각선으로 서 있는 건물 하나를 그려볼 건데, 이렇게 사선각도에서 건물을 바라보면 건물의 두 면이 보입니다. 정면도 보이지만 측면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이 보이는 건물에 다양한 각도의 선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런 선들을 어떻게 이어붙이면서 점 찍는 방식으로 그릴 거예요. 투시도법 같은 것들을 이해하고 계시면 더 쉽겠지만, 그건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가장 먼저 이런 건물들 손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눈으로 관찰하고 가늠하고 점으로 찍어서 직관적으로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좀 빠르게 그리는 건물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재료는 아트스퀘어에서 나온 200g짜리 드로잉북과 스테들러에서 나온 아주 유명한 제품이죠, 피그먼트 라이너 0.3mm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림을 보시면 기울어진 각도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 수직선들은 대체로 수직이지만 수평선들은 좀 기울어져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큰 지붕 부분을 보시면 지붕의 가장 높은 부분과 처마 부분 역시 수평이 아니라 오른쪽 위로 약간 상승하는 기울어진 각도로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왼쪽의 작은 지붕 같은 경우에는 역방향으로, 아까 그 큰 지붕과는 반대 방향으로 오른쪽 아래로 기울어지는 이런 선들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을 유념해서 그리셔야지 그림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었을 때 어색하지 않은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왼쪽에 있는 작은 지붕부터 먼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의 가장 높은 부분부터 먼저 점으로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여기가 지붕의 가장 높은 지점이 되겠습니다. 시옷자 모양으로 이 처마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 처마의 끝 지점 역시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왼쪽 처마 끝을 만약에 이렇게 찍는다면, 오른쪽 끝은 이 왼쪽 점과 같은 수평 위치에 찍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살짝 더 위에 찍어 주셔야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기울기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두 점을 이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어주고, 약간 도톰한 부피감을 주기 위해서 선을 이렇게 한 번씩 더 써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자, 지붕의 가장 높은 부분 역시 옆으로 그냥 수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 수평보다 아래쪽에 점이 찍혀야지 이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는 이런 기울기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수평 방향의 약간 아래쪽에 여기쯤 점을 찍고 이 점과 이 점을 이어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지붕 끝에 돌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겠고요. 역시 이 오른쪽 처마 끝에서 이어지는 점도 수평이 아니라 약간 오른쪽 아래로 찍어줘야지 이 선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선이 되겠죠. 저는 여기쯤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지붕의 아래쪽 라인도 그려졌고요. 결과적으로 이 라인과 이 라인을 이렇게 연결해주면은 이 평행사변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작은 지붕의 면적을 전체를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나면 이제 작은 부분들을 다듬어 주면 되겠죠. 지붕의 끝부분이라든지 튀어나와 있는 구조물들, 예를 들면 이런 십자가 모양. 이 건물이 숲속에 있는 작은 교회거든요. 굉장히 귀엽게 생겼죠. 그리고 여기에도 3단 모양으로 약간 이렇게 튀어나온 구조물들이 이렇게 보이네요. 뭐 이렇게까지 안 챙겨 주셔도 되지만 이런 디테일들이 좀 들어가 있으면
좀 더 그림이 재미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흘러내리는 지붕의 결 모양도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좀 더 많은 표현이 된 그림이 되겠습니다. 처마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왼쪽 지붕 거의 끝났죠. 여기서 이어지는 이제 이 주 탑 부분, 이 하얗게 보이는 이 기둥 부분을 그려야 되는데 이 처마 안쪽에 이 탑 하얀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연결해서 세로로 쭉 그으시지 마시고 이 처마의 안쪽 부분이 왼쪽 부분에는 보이죠. 오른쪽은 가려서 보이지 않지만 왼쪽에는 보이기 때문에 그 지점을 점을 찍어서 선을 이렇게 하나 더 써서 처마의 안쪽 부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점에서부터 이제 세로 방향으로 쭉 이렇게 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림을 보시면 그 큰 지붕의 그 물바지 끝 부분이 튀어나와서 이 선을 한 이 정도 위치에서 가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을 굳이 한 번에 그리지 않아도 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한 번에 그리지 말고 여기쯤 점을 찍고 물바지가 와야 되는 부분쯤에 점을 찍고 세로선을 여기까지만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지붕 부분 마무리, 그리고 여기도 튀어나온 물바지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이런 것들 살짝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오는 긴 선은 이 선보다 더 짧아야겠죠? 한 여기쯤 내려오다가 다른 구조물에 의해서 가려지기 때문에 저는 여기는 여기쯤 내려오다가 멈추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첨탑의 이 기둥의 가장 오른쪽 부분 끝도 한 여기쯤 시작해서 짧게 나와서 끝나죠. 지붕에 가려지기 때문에 오른쪽 지붕에 이렇게 선 3개만 그어주는 것만으로도 이 첨탑의 부피가 어느 정도 표현이 됩니다. 자, 이제는 이 오른쪽 지붕을 표현해서 이 건물에 또 재미난 표현들을 더해 나가야 될 텐데요. 이 지붕 역시 주탑의 오른쪽 면에 닿아 있는 가장 높은 꼭지점, 여기를 먼저 점을 찍겠습니다. 자, 여기서 점을 찍고 우리가 아까 마무리했던 이 지점과 이렇게 이어주는 것만으로도 이 각도가 표현이 되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뻗어나가는 지붕의 가장 높은 부분을 그려야 되는데 이 지붕도 역시 보시면은 이 수평이 아니라 약간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 길이가 꽤나 길어요. 그래서 좀 길게 나오도록 여기쯤 점을 찍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갈 때에는 이 지붕의 돌기 모양이 느껴지도록 이렇게 해주면 더 재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붕의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 부분도 정리를 해주고요. 자, 이제 이쪽 부분을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구조물들이 몇 개가 있어요. 자, 이런 사각형은 바로 그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도 이렇게 튀어나온 애가 하나 있고요. 자, 이 끝에서 이것과 비슷한 각도로 내려오는 이런 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먼저 하나 그려주시고, 그리고 이 끝은 이런 물바지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이 두 개로 나뉘어지는 건데요. 이 물바지 선도 역시 수평이 아니라 약간은, 물론 이 지붕 끝 가장 높은 부분만큼은 아니지만 살짝 위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수평 위치로 오면은 한 여기쯤 찍혀야 되는 점이지만 조금 더 위에 한 여기쯤 해야지 살짝 위로 올라가는 이런 선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올라갔네요. 살짝 더 아래쪽에 여기쯤 오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지붕을 이 각도로 이렇게 이었을 때 평행사변 형태의 지붕이 나오겠죠. 이 점을 너무 우측에 찍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각도가 좀 짧은 것 같아서 저는 점을 조금 더 우측에 여기쯤까지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점 하나 찍었다고 너무 맹목적으로 그냥 긋지 마시고 여러분이
찍은 점이 여러분 주관적인 해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에 꼭 그 찍은 점을 이었을 때 내가 원하는 도형이 나올 것인가를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저처럼 점을 좀 옮겨가면서 그림을 완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림 그리다가 이런 라인 옆에 점 한두 개 더 있다고 그림 망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연필 스케치 없이 펜으로 바로 그렸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을 이렇게 천천히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어지면 이제 물바지 부분은 완성이 됐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이 점과 이 점을 이렇게 이어주고 여기에 튀어나오는 지붕의 구조물들,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안 보여서 그냥 단순하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주고요. 이렇게 하면 벌써 이 건물의 오른쪽 지붕까지 거의 끝나버렸죠. 그러면 이제 같은 기울기를 가진 선들을 몇 개를 써서 자, 이렇게 분할을 해 주시고요. 이 기울기에 맞춰서 선들을 얇게 이렇게 빽빽하게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어떻죠? 예, 지붕의 결이 만들어지죠. 간격을 웬만하면 동일하게 해주시는 게 더 좋은데요. 조금 뭐 안 맞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선들을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밀도감이 생겨서 좀 더 그림이 풍성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지붕의 오른쪽 부분도 좀 완성을 하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처마가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이 있어요. 자, 이 지붕 끝이 맺히는 점이 이 처마선보다 살짝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너무 짧게 여기쯤 점 찍고 지붕을 만들어 버리면 이쪽이 너무 빈약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이든 실제 풍경을 보고 그리실 때 뭔가 의지할 수 있는 기준되는 선이나 점들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게 이 처마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처마선을 이렇게 이어봤을 때 이 지붕에서 떨어지는 오른쪽 선이 이 처마선을 살짝 밟거나 아니면 조금 더 아래쪽에 내려와야지 이 부분이 길게 잘 표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각도인데 이 선보다는 조금 더 아래쪽에 살짝 여기까지는 그려져야 조금 더 오른쪽 가야겠네요. 이런 쪽에까지는 그려져야 이 지붕의 이 오른쪽 라인이 시원하게 큼직하게 들어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이 건물의 이 아래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래쪽은 더 쉽습니다. 이제 어려운 부분은 끝났어요. 아래쪽은 이제 어떤 것들을 봐야 되냐면은 수직선들은 거의 그냥 수직 방향으로 그리면 되는데 그 수직선들의 길이가 곧 아래쪽 면적의 각도를 결정합니다. 사진을 잘 보시면 건물의 가장 아래쪽 면이 역시 수평이 아니라 약간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는 이런 기울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건물의 옆면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약간 이런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이번에는 이런 기울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말인 즉슨 이 점들이 맺히는 위치가 수직 위치가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이 선이 가장 좀 짧은 편이고 역시 이 오른쪽에 들어가는 선은 좀 짧은 편이고요. 이 선이 가장 길죠.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느슨한 V자의 이런 건물 하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시작한 점이 제 그림에서 여기쯤 끝난다 라고 점을 찍었다면은 여기서 시작한 점은 이 점보다는 좀 더 위에 찍혀야 느슨한 각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보자, 여기쯤 오는데 조금 더 위에 한 여기쯤 점을 찍겠습니다. 자, 이 처마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이렉트로 선을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역시 이 지붕 안쪽이 좀 보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시작해서 한 여기쯤 끝나는
이런 직선을 하나 그려줘서 지붕의 안쪽을 좀 표현해 주시는 게 좋고요. 세로 직선 같은 경우에는 이 점에서 시작해서 쭉 수직 방향으로 내려오는데 역시 이 점과 비슷한 높이가 아닌 조금 더 위에 찍혀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지만 조금 높은 위치인 한 여기쯤 적당한 것 같아요. 여기쯤 찍혀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용감하게 이렇게 수직선을 한번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긴 수직선 그리시는 게 좀 겁이 나실 거예요. 한 번에 하시기에. 근데 우리가 찍어 놓은 점에 의지해서 이렇게 그려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너무 두렵지 않게 여러분의 선들을 연결해서 입체적인 구조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수평이었다면 굉장히 어색했겠죠, 그림이.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 처마의 끝부분도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건물의 기본적인 외곽은 거의 완성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크게 할 게 없어요. 이제 이 건물의 디테일을 담당하는 창문 이런 것들을 좀 그려주면은 거의 형태 표현은 끝이 납니다. 자, 이 창문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 창문 역시 이 왼쪽 부분부터 그릴 건데 창문의 수직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창문이 두 개가 있는데 윗부분은 거의 동일선상에 만들어지지만 아랫부분 보시면 약간 오른쪽 위로, 그러니까 앞에 있는 창문보다 뒷 창문이 조금 더 짧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건물의 창문의 그 위쪽 높이는 거의 수평으로 그리고요. 아래쪽은 여기는 좀 긴데 여기는 좀 짧게 들어와야 된다 라고 이렇게 점을 찍어 놓고 그릴 거예요. 그러면 왼쪽 창문보다는 오른쪽 창문이 좀 더 짧게 그려지겠죠.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잘 어울리죠? 만약에 두 창문의 크기가 같았다면 좀 어색해졌을 거예요. 위에 있는 이 구조물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보이는 대로 살짝 이렇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창문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은 나무로 도톰한 장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툼한 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벽 모양의 흔적도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창문 벽 이외의 내부 공간은 너무 어둡기 때문에 그냥 펜을 이용해서 어둡게 까맣게 만들어 주시면은 그 내부 공간의 깊이감도 어느 정도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문 두 개를 그렸고요. 왼쪽 벽에 있는 창문 같은 경우에는 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이렇게 한쪽 방에서 시작하시면 틀리기 쉬워요. 그래서 저는 어떤 방식을 좋아하냐면 무조건 가운데 있는 것부터, 기준이 될 수 있는 것부터 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얘를 너무 크지 않게, 창문 너무 크게 그리면 좀 그림이 어색해지거든요. 적당한 크기로 점을 찍고 이렇게 창문을 턱까지 해서 그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안쪽에 어두운 부분까지 그려주고 하면 되는데, 창살이 있기 때문에 창살을 그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이 X자로 되어 있는 이 부분부터 먼저 이렇게 그려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 안쪽에 뭐 이런 약간 각진 원형의 표현들 살짝 이렇게만 해주는 것만으로도 뭐가 많아 보이죠? 화분은 그리셔도 되고 안 그리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안쪽에 라인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간을 조금씩 이렇게 어둡게 채워주는 것만으로도 빠르게 창문 묘사를 끝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좀 어두워 보이죠? 너무 많은 묘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창문을 먼저 가운데 걸 그려버리면 이 창문으로 인해서 이쪽 면적이 이곳 하나 이곳 하나 두 개로 나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면을 두 개로 분할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 창문을 그려버리면은 다른 창문을 배치시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이제 이쪽 면적에서 너무 크지 않게 약간 오른쪽에 치우치게 작은 하지만 세로로 긴 이 정도의 창문이 들어가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런 창문을 하나 그려줬고요. 짠. 그리고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왼쪽 벽에 치우치게 세로로 긴 창문이 하나 들어가야겠죠. 거의 뭐 이 정도 느낌의 창문인데 얘 역시 장식물이 좀 있죠. 너무 열심히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네, 이 정도 하고 중간중간에 어두운 부분만 조금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여기가 창문 안쪽 어두운 부분이다 설명만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 건물에서 주로 표현해야 될 부분들은 거의 설명이 끝난 거고요. 라인 드로잉은 여기에서 정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건물이 빛을 이렇게 이 방향으로 받고 있다 보니까 앞쪽 이 전면부는 밝은데 그림자가 생긴 면적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펜으로 명암 단계까지 설명해 주면 좋은데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그 해칭이라는 기술을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은 연필하고 달리 그 명암 단계를 굉장히 여러 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살살 문지른다고 굉장히 연한 회색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까만 잉크가 나오기 때문에 그 잉크의 명암 단계는 사실 그었냐 그지 않았냐 0과 1 이 두 가지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 힘을 좀 빼면 좀 더 가늘게 그릴 수 있고 뭐 그런 차이는 있는데요. 이 연필과 다르게 이 펜은 그 중간 단계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연필처럼 세게 문지르고 적게 문지르고 이렇게 명암 단계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 특정 영역에 선이 조밀하게 들어가 있냐 아니면 성글게 들어가 있냐 밀도 차이로 명암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영역 안을 어떤 선이나 독특한 패턴으로 채워나가는 작업을 이제 전문 용어로 해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해칭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 오늘 그걸 다 해볼 수는 없고요. 해칭은 저희가 이제 나중에 별도로 길게 시간을 투자해서 제대로 알아가는 시간을 따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칭을 아주 간단하게 세로선 위주로 어두운 부분을 채워주는 것만으로 해칭을 한번 써 보겠고요.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쪽 처마 아래쪽 왼쪽 처마 부분의 이 어두운 부분 여기를 세로선을 동일한 간격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것만으로 한번 어둡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벽의 이 오른쪽 부분 여기도 지금 어둡죠. 여기도 한번 이렇게 같은 굵기 같은 간격의 선을 동일하게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자, 이렇게 한번 더 어둡게 만들 수가 있고요. 이 벽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도 어둡지만 지붕 바로 아래쪽은 조금 더 어두워요. 명암 단계가. 그래서 여기는 제가 한 번 더 선을 그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명암 단계가 한 번 더 설명이 되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해줬고요. 자, 이 처마 같은 경우에도 처마 밑에 이런 구조물들이 조금씩 있긴 하네요. 이런 것들 조금 그려주고 처마 역시 아래쪽으로 살짝 그림자가 길게 맺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바로 그냥 그리시면 조금 더 거칠어질 수 있으니까 조금 겁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연하게 살짝 이 그림자가 들어가야 되는 해칭을 해야 되는 부분을 면적을 이렇게 테두리로 정리를 해주시고 여기를 이제 빼곡하게 해칭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 처마 밑에 어두움도 한 단계 설명이 됩니다. 자, 이 오른쪽 벽면은 전체가 다 어둡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전체를 다 해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길게 해칭을 해도 되고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게 힘드신 분들은 조금 짧게, 예를 들면 이 정도 길이로 짧게 해칭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선들은 이미 확실하게 그려진 것들이기 때문에 잘 안 뭉개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칭을 연결해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처마 안쪽은 정말 어둡기 때문에 좀 더 조밀하게, 더 어둡게 해칭을 해주었습니다. 자, 얼마 안 걸렸죠, 시간이. 벌써 건물이 입체감이 좀 느껴지기 시작하고요. 이 발코니 아래쪽 같은 경우에도 그림자가 살짝 이렇게 맺혀 있네요.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해칭을 해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건물의 명암을 넣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숲속에 있는 교회 건물 하나를 펜으로 뚝딱 그려봤고요. 점으로 찍고 여러분들이 가늠해 보시고 그리면은 굉장히 어려운 테크닉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정도 건물을 연필 도움 없이 빠르게 뚝딱 한 20-30분 만에 그릴 수 있구나, 이런 경험을 자꾸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너무 긴 호흡으로 그리지 마시고 짧은 호흡의 그림을 많이 그리셔가지고 그림을 완성하는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자주 느낄 때 그림이 재밌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작품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큰 스케일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굉장히 어려운 미션에 여러분을 던지지 마시고요. 좀 작고 귀엽고 여러분이 언제든 도전해 볼 수 있는 작은 미션들을 수행하는 기쁨들을 자주 반복적으로 느끼면서 그림의 흥미를 많이 느껴보시는 게 그림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간단한 건물 하나 그려봤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될 풍경 속에서 만나는 작은 건물들도 이러한 방식으로 점을 찍고 가늠해보는, 관찰하는 방식으로 많이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또 다른 소재, 반복해서 여러분이 연습해 볼 만한 아주 쉬운 소재들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